최고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관세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SNS 속으로 숨지 말고 관세 협상의 최전방에 나서서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은 정치 인플루언서가 아닙니다. 이번 관세 협상만큼은 국민의 우려가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전혀 다른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국방비 미지급이나 삼당봉 사태, 뒷짐지고 있던 국방부 장관이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자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즉각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의,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 장관의 주적이 누구인지 다시 묻겠습니다. 선의의 기대 정책을 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안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선의의 기대 안보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의마저도 완전히 저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 104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출범식을 연다고 합니다. 여권의 대부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한마디로 미친 짓입니다. 법원은 불소추 특권의 소추가 공소 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 제기만 의미한다고 이미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 특권을 내세워서 재판을 멈춰 세웠지만 그 법적 근거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재판을 재개해야 합니다. 법원의 그러한 판단 때문에 재판 재개가 목전에 다가오자 다급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제발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최근 1월 말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과반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재개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국민들도 좀 바라보기 바랍니다. 내일 강선 의원 체포 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오래 걸려도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수사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전재수 의원에 대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아예 수사가 멈췄습니다. 이 정권은, 민주당은 끝내 진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답은 특검밖에 없는데 특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연체한 대가는 국민의 냉혹한 심판입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및 공적연금 충당부채 등 광의의 국가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180%를 넘었습니다. 우리 국민 1인당 약 9천만 원의 빚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4년 뒤 한국은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60%가 넘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 부채가 GDP 대비 60%를 웃돌게 되면 재정의 완충 능력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됩니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부터 역대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정성 유지를 강조하며 재정 중칙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참 일관되게도 이를 반대해 왔습니다. 작년 10월 국민의힘이 제안한 재정 준칙 도입 간세 협상,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국익을 위한 호소에 민주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민주당이 묻습니다. 이재명 재판을 방탄하기 위한 악법은 빛의 속도로 밀어붙이면서 정작 국민을 위한 입법,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입법은 왜 이렇게 내팽개치는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이렇게 빚잔치 벌여도 괜찮겠습니까? 이 모든 빚이 대한민국 청년의 어깨 위에, 우리의 아들, 딸, 손주의 어깨 위에 짊어지게 됩니다. 청년들의 어깨를 계속 짓누른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2월 19일 지기현 판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84조가 말하는 소추는 공소제기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의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는 명백하게 사라졌습니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원입니다. 요즘 현장에서 많은 국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로 조바심이 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당의 적전분열을 걱정합니다. 선거를 100일 앞두고 이렇게 분열이 되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나 투표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모두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내 말이 옳다, 내가 잡아서 해결하겠다, 나를 따라달라, 그렇게 요구하다 보니 이런 적전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솔로몬의 재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친모와 가짜 엄마가 아이 하나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툴 때 솔로몬 왕은 아이를 죽여서 나눠 가지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 아이를 살린 것은 친모의 마음입니다. 바로 아이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친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친모는 아이를 살리는 것이고, 가짜 엄마는 죽여서라도 내가 갖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가짜 엄마의 마음이 아니고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진짜 엄마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폭정을 거듭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싸워주고 보수 진영의 단일 대우를 만들어서 정말 효과적으로 이 정권을 견제해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런데 내 말이 맞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 또는 내가 잡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만 설치게 되니 국민들이 보기에는 바로 그 사람을 가짜 엄마로 보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적전분열은 안 됩니다. 스스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떤 다른 의견을 제기하고 더 나가서 자신의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우리의 아이를 살리지 못한 일이라면 그것은 결코 온당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우리가 살리고자 하는 아이는 바로 국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엄마의 마음으로 이 적전분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나갑시다. 부탁드립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 104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위한 의원 모임이 오늘 공식 출범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대북 송금 사건, 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총 8개의 사건에 대해 정치적 다수의 힘으로 공소를 취소시키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행정부 권력을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 본래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선언이며 입법부 내에 좀 더 확실한 대통령의 친위대 역할을 하는 모임이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민주주의의 근간인 입법, 행정, 사법부의 삼권 분립을 해체시키고 베네수엘라형 삼권 합체 국가를 완성시키겠다는 망국적 시도입니다. 절대 왕정의 상징 루이 14세를 표현했던 짐이 곧 국가다를 떠올리는 당신이 곧 국가이십니다 라는 현대판 버전이 탄생한 것입니다. 3분의 1이 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절대 왕정 국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모르고 한다면 어리석은 짓이고 알고 한다면 대단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현대 문명 국가에서 형사 사법 시스템은 정치와 권력의 최종 조율자 역할을 하며 국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곧 국가 존립의 근간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가 존립의 근간과 최후의 보루인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시스템은 최고 권력자의 시녀가 되길 염원하는 상당수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이제 붕괴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향후 그 결과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 국가 신뢰도 하락과 더불어 경제 체제의 붕괴로 이어지며 국민들에게 끔찍한 재앙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는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위험한 시도가 제동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된다면 우리는 정말 최악의 쓰라린 현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학자인 존 로크는 그의 저서 통치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이 끝나는 곳에서 폭정이 시작된다. 법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권력은 본성을 드러냅니다. 법이 정치의 도구가 되는 순간 국가는 중심을 잃게 됩니다. 국회가 권력의 편이 아니라 법의 편에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